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 봅니까? 이거 참, 야, 이거 시작됐는데. 제가 대선 캠프에 처음 일한 게 2008년에 2008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때도 제가 그 일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18년, 25 거의 뭐 20년 가까이 정치판에 저 있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만큼 판세를 분석이 어려운 게 없다.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론조사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그 김어준이 있잖아요. 엉터리야. 김어준의 그 꽃이 전체 여론조사의 22%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근데 우리 그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꽃이라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끊어버려. 그래. 여론조사 꽃 이러면 야 이게 김어준 털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바이어스 된거 그 아니야. 여론조사 가지고도 이게 그 분석하기 참 어렵고요. 네. 진짜 뭐 이게 그 현장에 있던 후보들 저 전화를 많이 보잖아요. 정말 근데 그 박빙이다. 자기들도 모르겠대. 근데 막 죽기 살기로 운동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여론조사 가지고 판세 분석은 크게 오판이 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제가 느낌이라 있잖아요. 아, 느낌은 있지.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 그거 느낌이라는 게 그 그게 20년 더 중요할 수 있어. 예. 느낌이. 근데 마지막이에요. 제 느낌은 이제 그 좀 제가 고전했던 건 맞아요. 그때 그 이종섭 대사하고 뭐 황상무 이러면서 이 가짜뉴스에 좀 고전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이게 우리 쪽으로 계속 넘어와요. 그럼. 대표적인 게 지금 방송 틀면 김준혁. 양문석이 어떻습니다. 또 이게 틀면 김준혁. 김준혁이 어떻고 또 이게 틀면 박은정 이종건 그렇지. 부각이 어떻고 이런 게 지금 이게 뉴스마다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 불량 후보들 있잖아요.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의사 담화록이 발표하면서 대화 여지. 그리고 이제 정공희 대표도 만났잖아. 만나서 국민 여론 들어보니 정공희 대표 요놈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전부 그만 욕해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대통령은 대화하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보면 이게 분위기가 국민의 쪽으로 이게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 그건 확실해. 예. 그 분위기는 확실해.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 엎었느냐 그거까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는 넘어오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가 뭐 제 생각에 한 30% 하겠죠. 많이 그다음에 그 나오고 본투표도 한 30% 비슷할 겁니다. 한 60% 논다면. 근데 제가 믿는 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떤 여론조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이제 그 한 35에서 40이 나와요. 맞아. 근데 전화까지 받아서 내가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까지 응답할 정도면 투표는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윤석열 지지하는 게 최소 35다. 그렇다면 이게 70% 투표해도 절반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게 똘똘 뭉쳐도 상당히 반 정도는 한다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게 저 분석이 맞잖아요. 윤석열 지지한다고 끝까지 전화 받아 응답하는 사람이 민주당 투표하러 안 오겠냐고. 그렇지. 안 오겠느냐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낮은 것도 35는 오거든요. 35가. 예. 그렇다면 투표율이 한 뭐 60 얼마 넣는다면 이게 우리가 조금 이게 그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게 굳이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아이 그래서 설명해서 결론이 뭐야? 몇 석이야? 그 결론만 또 찾는 사람도 있어. 뭐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저는 한 140에서 150이다. 국힘이. 국힘만. 아, 국힘만. 예, 140에서 한 150 정도. 요거는 이게 제가 방송에서 자신 있게 뭐 너무 이게 150 넘다 하면 이게 조금 판세 안 맞는 거고 조금 이게 봐서 140에서 150. 예, 비례가 한 20석 할 거고요. 비례가 국힘 비례. 예, 그렇죠. 저번에도 4년 전에 21석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4년 전보다 4년 전보다 이게 그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이게 서울하고요. 수도권에서는 조금 더 노는 게 그때는 서울 해봤자 뭐 서초 강남 송파하고 이게 용인밖에 용산밖에 없었잖아. 그래, 전멸했지. 근데 이번에는 뭐 나경원도 있고 좀 많이 있거든요. 영등포나. 그래서 서울에서 좀 이게 뺏어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뭐 워낙 전멸했으니까 좀 뺏어오고 그다음에 인천도 그때는 윤상현 무소속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망하겠냐? 그렇다면 이게 수도권에서 한 20석에서 30석 정도에 뺏어온다면
뭐 충분히 140은 가능하지 않을까. 충청도 그때 전멸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봅니까? 나는 이제 국힘하고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이제 도태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수 범보수 다 합쳐서 과반을 살짝 넘긴다. 151석, 150석 그게 이렇게. 개당은요? 네? 개신당은 이준석 개신당도 비례 한두 석 있잖아요. 그거는 보수 우파가 아니지. 그건 빼고. 그건 저쪽이지. 전 넘기고. 저쪽이 개신당은 빼고. 개신당 빼고 거기는 전멸할 것 같아 개신당. 그래서 범보수 우파가 아주 과반을 살짝 남겨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절묘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하여튼 저는 일각에서 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비관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은 안 생겼거든요. 그런 일은 안 왜 그러냐면 이게 4년 전에는 저희가 낙관론에 젖었어요. 그때 저 방송에서도 우리 150 과반한다. 그때 황교안 대표 때 낙관론에 젖어 있다가 불의의 일격으로 103석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는 안 돼. 지금 이게 야 죽겠다 우리 힘들다 어렵다 막 후보들이 난리거든요. 이렇게 위기의식 있잖아. 이거 위기를 알잖아. 아는 순간에 이거는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걸 모르고 당하지. 그래. 알매게 뜬막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벌써 윤 대통령도 다방문 발표했고 그것도 나는 정당이도 만났고 오늘 윤 대통령이 또 부산에 가 투표했습니다. 부산이 어렵다고 난리 나니까 거기 그렇지. 부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 간점에 좀 장해찬이 좀 불러서 사퇴시키지. 부산에서 사전 투표했거든요. 장해찬이는 억울해도 사퇴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빨리 사퇴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뭐 장해찬 사랑하니까 아니, 제가 그럼. 공천주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아니 억울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어. 나도 얘기했고.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그 민주당 당선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해도 2보 전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1보 후퇴해야 돼. 지금 이게 우리가 불리하다 위기다고 엄청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오히려 극복할 수 있다 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뭐 위기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당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난 4.15 총선. 4년 전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막 진짜 위험하고 절박하게 우리가 위기라고 어떤 후보는요. 제 그 박성훈이라고 부산에 그 제 친구 있거든요. 박성훈 있잖아. 부산 어디네? 북구의 그 이번에 북구 을. 그 낙동강 벨트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비가 내리는데 계속 컴전하더라고.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오. 절박합니다. 부산에 북구 갑에 서병수가 있고 북구 을에 그 박성훈 그 나갔거든요. 그가 부산에 아주 격전지잖아. 북구 강서구하고요. 강서구에 우리 김도업 선배 있잖아요. 그렇지.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탈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해찬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산 수영구 장해찬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되면 이제 뭐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하겠죠. 설마 이게 민주당 어부지리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돼. 뭐 그런 데 있고 또 근데 좀 절박한 게요. 네. 그 전주을에 10년 그 정운천 후보 있죠. 정운천. 그분은 이게 혈수로 썼더라고. 오직 전북이죠. 오직 전북이다. 혈수를 썼더라고. 그때 수레처럼 내가 제2장이 제인이라고 함거라 하죠. 함거. 이렇게 절박하고요. 도처에서 막 지금 막 난립니다. 후보들. 와 전화 오면 근데 울먹울먹 난립니다. 이렇게 저는 대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제보 그래. 제 유튜브 팬이 아니 서 변호사 위기가 기회다 이건 너무 진보한 말 아니야? 그 맨날 쓰는 말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 아니, 그 쓰는 말이 근데 제가 그랬죠. 선생님 위기는 기회다가 그 진보한데 이게 몇천 년 동안 내려온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팩트 진리니까 몇천 년 동안 살아있는 격언 아닙니까? 그렇지. 진보하다 하더라도 이게 몇천 년 동안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모든 분야에 통해요. 뭐 사업이 됐든 무슨 애정 관계가 됐든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돼요. 맞아. 그럼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방법도 찾고 있다 이거죠. 저는 상당히 그래도 선전할 걸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는 결론은요. 투표율로 봐요. 그럼 나가야 돼. 투표장에. 무조건 섭섭하더라도 나가야 되고 실망했더라도 나가야 돼요. 그럼요. 안 나가면 지는 거야 이게. 큰일 납니다. 제가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한 표가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고. 그럼. 야, 이걸 이게 비슷한 취지로 한동훈 위원장도 말했는데 제가 여기 계속 강조합니다. 투표는 재판, 판결보다 강하다. 판결로 그렇죠. 조국이 구속하고
이재명이 구속했지만 투표로 먼저 이게 묵살을 내놔야 된다며. 투표를 먼저 심판해놓으면 배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선거에 민주당이 지면 판사가 가벼운 마음으로 구속할 수도 있고 검사가 영장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재판 판결보다 투표가 강하다. 이 투표가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창이 된다. 이거. 우리 투표 한 표로 이재명의 심장을 찔러야 돼. 그렇지. 조국의 심장을 찔러야 된다. 그럼. 문재인의 심장도 찔러야 돼. 문제 참 잘했잖아. 이게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창이 되고 이 투표 한 표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그럼. 이 한 표 끝까지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투표에 좌우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럼요. 이 범죄자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그 범죄자한테 당합니다. 그들을 처리해야 우리가 안 당해요. 범죄자한테 당해서 이제 개판인 나라, 아주 살기 지옥 같은 나라 이제 만드시려면 투표대에 안 가도 되고. 예. 그러니까 네. 이재명 이놈이요. 옛날에 중앙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면 여러분보다 저질 정치인한테 지배당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랬거든. 제가 방송 가서 이 무식한 그는 플라톤이 한 말이지. 아리스토텔레스냐고 했더니 어제 또 다른데 연설 부산에 갔잖아. 거기서는 플라톤이 했는데 저질한테 지배당하니까 투표하고 하더라고. 야, 그러면 이게 고치준 서정우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했다더니 갑자기 어제 플라톤이 했대. 플라톤의 인문학적 지식이 제로입니다. 제로. 플라톤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 반대지 반대.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다음 소크라테스, 그다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야. 근데 2500년 전에 그렇게 동시대예요. 근데 스승과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 그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안 함으로써 받는 벌은 이재명, 조국 같은 쓰레기들한테 지배받는 이게 우리 벌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꼭 투표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저질 쓰레기 이재명, 조국 같은 자한테 지배당한다. 그럼요. 따라서 이게 당장 저는 뭐 하루를 싸우든 저는 이제는 그래요. 야, 우리 그 하루 싸우는 것보다 3일 싸우자. 한동훈이 이제 그랬거든. 하루 싸우는 사람하고 3일 싸우면 붙어주냐.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 이틀 싸우고 본투표 하루 3일 다 싸우자. 근데 뭐 박사님 아직 본투표 위주로? 나는 본투표 유지. 저는 막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무조건 한 표 찍으라. 근데 혹시나 그 아껴놨다가 나 사전투표 못 믿어. 또 이게 함을 바꿔치면 어떡해. 이래 본투표 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다가 본투표 하시겠지. 당일날 근데 당일날 급한 일이 생겨가 어디 가야 되면 안 되잖아. 아프구나. 일이 생겨도 그거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 박사님은 사전투표 본투표. 위헌이에요. 위헌. 저는 근데 그 제도는 저도 문제 있다 봐요. 제도는. 그 위헌이야. 근데 저는 막 3일 내내 싸우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 투표 안 하면 이재명 조국 같은 저질한데 지배당한다. 한편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건 분명해요. 예. 투표 꼭 하십시오. 예. 실망했어도 섭섭했어도 해야 돼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서정우 변호사였습니다.